안녕하세요, 서피디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글자를 생성한 후 타임라인에 만들어지는 글자 레이어의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되면 먼저 실습을 할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하시고요.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자, 효과음 하나만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 FHD에 30fps, 화면 비율 1.0, 그리고 듀레이션은 5초짜리 컴포지션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모니터에 뉴 컴포지션 메뉴를 클릭하면 자, 나타나는 세팅 창에서 이름은 글자 레이어 알아보기라고 입력할 거고요. 해상도는 1920에 1080, 화면 비율은 스퀘어 픽셀 1.0,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세팅할 거고요. 자, 듀레이션은 이걸 다 지우고 5점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해서 5초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OK 하면 자,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글자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T 클릭해서 화면 빈 곳을 클릭한 후에 자, 글자를 하나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레이어라고 하나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글자의 폰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좀 더 키우고 자, 글자의 색깔은 그대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패널에 두 번째, 다섯 번째를 이용해서 자, 글자를 가운데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조금만 줄일게요. 다시 한번 온라인 패널에 두 번째, 다섯 번째를 눌러서 화면 가운데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요 T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글자를 화면에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글자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레이어가 생성된 후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먼저 텍스트라는 옵션과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이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은 자, 뒤쪽 강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텍스트의 옵션 값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밑에 소스 텍스트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 밑으로 패스 옵션 그리고 모 옵션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소스 텍스트라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스 텍스트는 키프레임에 따라서 뭐 타자치는 글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글자가 바뀌는 자, 이런 모션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소스 텍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타자치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온 자, 효과음 하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자, 2번 레이어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오디오의 웨이브폼을 보이게 옵션 값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브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할 때 말하는 사람의 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음악 그 다음에 뭐 효과음 같은 거를 이렇게 파형으로 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없는 데는 소리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은 파형이 있다라고 소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0초에서 5초까지 키보드의 숫자형을 눌러서 어떤 효과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불러온 효과음은 키보드에 자판을 치는 효과음이죠. 자, 이 효과음에 맞춰서 우리도 요 글자를 타자 치는 느낌의 모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첫 번째 여기 부분 하고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 뒷부분까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서를 맨 앞으로 이동해서 조금만 커서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겨난 후
자,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요 탁 치는 부분 있죠. 여기는 오디오를 좀 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선택하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를 부분에 컷을 갖다 놓고요. 에디트에 스플리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좀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옵션 값을 여신 다음에 자,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커서를 1초 28프레임에 갖다 놓고요. 또 한번 에디트에 스플레이트 이용해서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꾹 누르고 자, 여기 끝나는 부분과 시작 부분을 맞물리게 해주시고요. 다시 옵션까지 여신 후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짧게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2초 5프레임까지 커서를 갖다 놓고 다시 에디트에 스플리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요 정도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커서를 잠깐만 위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따다다다다다 나오고 그 다음에 따다다다닥 하면서 자, 키보드 치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금만 위로 올린 다음에 자, 글자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요 파형을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글로 치면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막이다라고 하면 자, 이건 이제 타자를 칠 때는 지읒을 먼저 입력하고 R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R을 입력하고 기역을 입력하는 순으로 우리가 자판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즉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요 파형, 지금 올라가는 요 파형 있잖아요. 요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까지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니까는 뭐 예를 들면 타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가 앞에 요 파형, 아가 여기 파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라는 글자는 여기랑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치는 자 여기랑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치는 는 세 개인데 하나, 둘, 세 개까지를 여기 는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타자치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엔터라고 칠게요. 공간 하나 띄워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막에서 여기를 지읒, 이읒해서 자까지 여기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미음, 자막의 미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그리고 여기 부분은 마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부분은 뭐 엔터 치는 걸로 해서 타자 치는 한 칸 띄고 자막이라는 거를 써서 이 오디오 맞게 모션 그래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잠깐 크기를 다시 조절하고 글자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하고 싶은 글자를 선택하고요. 상단에 T 클릭한 다음에 자, 글 맨 앞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 키보드 딜레이트를 하신 후 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치는 한 칸 띄고 자막 하고 다시 한 칸 띄면 자, 이렇게 타자치는 자막이 이제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온라인 패널에 가로 정렬, 세로 정렬해서 가운데 글자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소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애니메이션을 쓸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있죠. 이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 키보드의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이용하면 커서를 한 프레임씩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이용해서 커서를 12프레임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소스 텍스트 옆에 시계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걸 좀 눌러 줄게요. 자, 요거를 우리는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좀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오늘 강좌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계처럼 생긴 걸 클릭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12프레임에 자, 이렇게 키프레임이라는 게 생성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상단에 T 클릭해서 타자치는에서
뭐만 남기면 돼요? 2만 남기면 되니까 다 지우시고 2 입력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상단에 2라고만 입력이 되는 걸 표시할 수 있지, 여기 화면상에서는 2라고 안 나타나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Shift 누르고 우측 방향키를 이용하면, 자, 여기에 썼던 2라는 자막이 이제 화면상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2라는 요 자막이 지금 12프레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페이지 업을 이용해서 한 프레임 뒤로 이동한 후에, 자, 방금 썼던 2를 지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단에 T 선택하시고, 자,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자, 요 2라는 거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그냥 드래그 하면 선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럴 땐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우측 방향키를 이용하면, 자, 2라는 글자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레이트를 누르면, 자, 그리고 화면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플러스 누르면 화면이 확대되고요. 자, 11프레임에서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는 게 기록이 된 거고, 자, 커서를 한 프레임 앞으로 이동하면, 자, 12프레임, 한 프레임 뒤에서는 2라고만 쓴 글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키프레임에 기록된 글자가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뭐 한 13프레임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 2라는 글자 다음에 이제 R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T 누르고 글자 선택한 다음에 제자리에서 그냥 타 쓰시고 우측 방향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Shift 누르고 우측 방향키 누르시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우측 방향키만 누르셔도 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11프레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글자가 기록된 거고요. 12프레임에서는 2라는 글자만 기록된 거고, 자, 13프레임에서는 타라는 글자가 이렇게 기록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를 한번 쳐볼게요. 자, 15프레임에 커서를 갖다 놓고, 자, 상단에 T 누르고 타 앞에 클릭한 다음에 지읒까지 입력하고요. 우측 방향키 입력하면, 자, 여기에 입력된 지읒이 이제 화면상에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5프레임에 지읒이란 글자가 기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프레임을 커서를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지읒을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우측 방향, 좌측 방향 키를 이용해서 자를 다 선택하고요. 이번엔 자까지 입력한 다음에, 자, 우측 방향 키 이용하면 이제 자라는 글자가 이제 여기 16프레임에 기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자, 그 다음에 치는까지 한번 써볼게요. 타자, 치, 그 다음에 클릭하고 치읒 입력하고 우측 방향키, 그 다음에 18프레임에 한 19프레임 갈까요? 19프레임에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왼쪽 방향키 이용해서 치읒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치라고 입력하고 우측 방향키 입력하면, 자, 이렇게 타자, 치는, 치까지 이렇게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는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20프레임에 커서를 갖다 놓고 다시 치 밑에 클릭한 다음에 니은 입력하고 우측 방향키 이용해서, 자, 니은 입력됐고요. 그 다음에 한 프레임 뒤에서 마찬가지로 Shift 누르고 다 선택한 다음에 느까지 입력하고 우측 방향키 입력하면, 자, 느라는 글자가, 자, 21프레임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23프레임에 가서, 자, 느의 커서를 클릭한 상태에서요, Shift 누르고 우측, 좌측 방향키 선택하시고, 자, 이제 는을 쓴 다음에 우측 방향키 클릭하면, 자, 이렇게 는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든 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키보드의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후, 자, 커서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프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워크 에어리어 바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쭉 드래그해서 내가 프리뷰할 구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 0 눌러서 내가 방금 만든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소스 텍스트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타자치는 애니메이션을 효과음에 맞춰서 모션 그래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밑에 있는 패스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 애니메이션은 마스크 패스에 의해서 글자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눈을 잠깐 좀 끄고요. 자, 상단에 T 클릭해서 새롭게 하나 글자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패스 따라 흐르는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난 후, 자,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요. 글자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런 후 온라인 패널에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이용해서 글자를 가운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텍스트 옵션에 패스 옵션을 클릭하면, 자, 현재는 패스 값이 없기 때문에 패스 옆에 이 옵션을 클릭해도 논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자, 이제 패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요. 상단에 펜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반원에 원을 하나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드래그. 이때 Shift 누르고 드래그 한번 해보시면, 자, 원 따라서 이렇게 반듯한 반원이 생성되고요. 또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 같은 걸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방금 만든 요 라인에 따라서 글자 형태를 이런 반원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방금 펜툴로 만든 라인이 이렇게 마스크 1로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마스크 1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패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까지 패스 보시면 논 아무것도 없는 거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 1이 생성이 되면 다시 옵션 값을 열어보면, 자, 방금 마스크 1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스크 1을 선택을 해보시면, 자, 좀 전에 일직선이었던 글자가 방금 내가 만든 이 패스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까지 패스 값만 있었던 옵션 값이 갑자기 5개로 옵션이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하나를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스 패스라는 거예요. 리버스 패스가 현재 오프로 되어 있는데, 요 오프를 클릭하게 되면 온이 되는 겁니다. 즉,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글자가 정렬되게 할 거냐, 아니면 요 패스를 기준으로 반대로 역방향으로 글자가 정렬되게 할 거냐의 옵션이 요 리버스 패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온을 클릭해서 오프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펜디컬러 투 패스라는 건데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자, 이 옵션은 뭐냐면요, 현재 ON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패스 따라서 글자의 요 정렬 형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옵션 값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글자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글자가 이렇게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 패스 따라서 요 방금 보신 것처럼 위쪽 방향으로 나는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옵션의 값을 5%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클릭해서 자, ON으로 가져다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포스 얼라이먼트는 지금 현재 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ON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ON을 딱 시키니까 퍼스트 마진이 첫 번째 정렬치가 0, 요 위치에 글자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 라스트 마진, 마지막 정렬 위치가 0일 때는, 자, 마지막 글자가 여기 위치에 딱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패스 따라 흐는 요 글자의 시작 지점과 끝점을 요 두 가지 옵션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이 패가 시작되는 글자를 나는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퍼스트 마진 값을 올려보세요. 쭉 올려서 적당히 나는 요 정도 위치에서 할 거다라고 하면 이 값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끝나는 글자 자를 나는 요 정도에서 끝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라스트 머진 값을 올려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올려서 이렇게 글자의 시작점과 끝점을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펄스 온라인과 라스트 온라인의 이 값을 내 마음대로 정렬을 하고자 할 때는 포스 온라인 값을 오프가 아니라 온으로 해주셔야 자, 이걸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 얼라이먼트 값을 오프로 하게 될 경우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퍼스트 마진 0, 그 다음에 라스트 마진 0을 이제 다시 세팅 값을 맞춘 상태에서 나는 이 글자가 이렇게 패스 따라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 얼라이먼트 값을 ON이 아니라 오프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펄스 마진 값을 뭐 처음에는 화면에서 안 보여야 되니까 화면에는 안 보이는 만큼 마이너스 값을 갖다 놓으시고요. 키보드에 커서는 0으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펄스 마진 옆에 시계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걸 클릭하면 자, 이렇게 키프레임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나는 1초 조금 더 느릴게요. 나는 2초 동안 이 패스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을 할 거다라고 하면 자,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요. 펄스 마진의 값을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하지 마시고요. 커서를 살펴시 올려놓고 꾹 눌러서 자,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 애니메이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글자가 이렇게 흐르고 나서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값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자, 적당한 값을 설정해 주시면 자, 마찬가지로 앞에 값과 값이 틀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서를 맨 앞으로 갖다 놓고 키보드에 숫자 0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프리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잠깐만요. 효과음을 잠깐만 좀 끌게요. 다시 한번 숫자 0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자연스럽게 이제 패스 따라서 글자가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모어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패스 옵션에서 요 마스크 1로 선택되어 있는 걸 논으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좀 갖다 놓고요. 마스크 1은 선택해서 딜레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어 옵션의 첫 번째 보시면 앵커 포인트 그룹핑이라고 해서 자, 옵션 값이 총 4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캐릭터, 워드, 라인, 올이라는 건데요. 자, 요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요 텍스트 옆에 요 애니메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메뉴 하나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트라는 메뉴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요 타자치는 글자 자막이라는 게 하나의 레이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또는 요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자, 한 몸이 돼서 글자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자, 근데 요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자, 지금은 하나의 레이어지만 요 타자치는 요 글자 하나하나를 자,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애니메이트라는 요 메뉴는 글자 레이어에만 있는 속성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쉐입 레이어의 애드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메뉴이기 때문에 이 메뉴는 별도로 자, 강좌를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트라는 이 메뉴의 화살표를 좀 클릭하시고 자,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자, 첫 번째 뭐 스케일이라는 속성 값을 하나 딱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 모 옵션 밑에 이렇게 애니메이터 1이라는 옵션 값이 새로 하나 나타나고요. 일단 스케일 값을 기존의 100에서 뭐 한 50으로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글자들이 모든 글자들이 원래 크기보다 50만큼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그룹에 요 캐릭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앵커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중심값이라는 겁니다. 즉
애니메이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글자의 중심값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캐릭터를 선택하면 글자 하나하나의 모든 중심값이 생성되고, 자,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이제 크기값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렌즈 셀렉트의 스케일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글자 하나하나씩 스케일 값이 이렇게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 값이 0이다.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렌즈 셀렉트의 옵션 값을 열어서, 자, 스타트 값이 0인 상태에서 스탑워치, 그리고 뭐 2초 후에 스타트 값을 100으로 입력하면, 자, 애니메이션 어떻게 되느냐, 이 타서부터 글자가 0에서 100만큼, 자, 그 다음에 자, 치는 글자, 자막, 그러니까 이쪽 순서대로 글자가 서서히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타가 먼저 커지고, 자가 커지고, 치는, 그 다음에 빈 곳도 글자 애니메이션이 되고 난 후에 글자, 빈 곳 나온 다음에 자막, 이런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글자 하나씩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유는 앵커 포인트 그룹에서 캐릭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워드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전까지는 앵커 포인트가 하나, 글자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존재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워드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요 한 칸 띄고 한 칸 띄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고, 자막도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기준으로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좀 전처럼 여기 제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타, 자, 치는, 그 다음에 글자도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방향으로 커지고, 자는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자막의 자도 이쪽 방향으로, 막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좀 전에 글자가 커지는 방식이랑 좀 틀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값을 내가 글자 하나하나의 기준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 단어로 적용할 거냐. 라인은 뭐예요? 이 한 줄 전체의 중심값이 여기 이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글자를 하나하나씩 움직일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캐릭터 옵션을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단어를 기준으로 글자가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 하고자 한다면 워드, 그리고 나는 문장을 기준으로 나는 글자가 커지는 애니메이션 할 거면 라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은 이 세 개를 다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그룹핑 얼라이먼트는 이 중심값의 위치예요. 나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캐릭터 옵션을 설정한 후에 예를 들면 타라는 글자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내가 만약에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룹핑 얼라이먼트의 요 X값을 이용해서 뭐 중심값을 좀 이동하고 Y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중심값이 여기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방향, 좌우 폭이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아까의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 위아래로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값이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회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값의 애니메이션을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필과 스트로크 옵션과 인터 캐릭터 블렌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옵션은 뭐냐면 여기 캐릭터 패널에 요 필 앤 스트로크 옵션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예를 들면은 전 강좌에서도 요 캐릭터 패널 할 때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자, 지금 이 글자를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의 외곽 라인 색깔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걸로 할게요. 자, 뭐 빨간색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자, 스트로크의 두께를 올렸습니다. 자, 올렸더니, 자, 화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숫자를 뭐 한 3 정도 올렸더니, 자, 내가 지금 지정한 요 흰색의 색상 있죠? 필 컬러 옵션이 지금 현재 침범을 해가지고 외곽 라인의 색깔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옵션이 per 캐릭터 팔레트라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all fill over all strike로 이렇게 적용하시게 되면, 자, 이제 요 스트로크 컬러가 요 필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보다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all 스트로크 오버 올 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옵션이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글자가 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올 필 오버 올 스트라이크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값을 눌려도 자, 필의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밑에 인터 캐릭터 블렌딩은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글자가 뭐 2가지 이상, 뭐 3가지 이상 합성하는 영역인데요. 자, 이 블렌딩 모드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텍스트 밑에 소스 텍스트, 패스 옵션, 모어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애니메이트에 대한 메뉴는 제가 뒤쪽 강좌에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피디였습니다.